손흥민 케인 듀오 결국 동반 이탈, 통제권 상실한 메이슨 역대급 비상사태 레비 대혼절. 해리 케인, 30위 파리 생제르맹, PSG, 이적설이 전해졌다. 손흥민, 30일 이상 토트넘과 이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영국 쿼트 오프사이드는 17일 한국 시간 해리 케인 측근은 PSG와 만나 미래 거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라고 전했다. 지난 2004년 토트넘 호스퍼 유소년팀에 합류한 케인은 2011에서 2012 시즌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레이턴 오리엔트, 밀월 FC, 노리치 시티, 레스터 시티 임대를 거쳐 2014에서 2015 시즌 토트넘 소속으로 리그 34경기, 21골에 출전하며 주전으로 발돋움했다. 이후 2022에서 2023 시즌 현재까지 토트넘의 간판 스타로 활약하는 케인이다. 케인은 이번 시즌까지 리그 210골을 기록하며 웨인 루니 208골을 제치고 역대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로 올라섰다. 케인의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무관은 길어지고 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27골을 몰아치는 케인이지만 토트넘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티켓 획득에 실패했다. 어느덧 30대가 된 케인은 커리어를 위해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매체는 케인이 다른 팀으로 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면 그를 영입하고자 하는 팀은 많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에 따르면 케인 측은 PSG와 접촉하고 차기 행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니엘 레비 회장은 케인을 프리미어리그 내 다른 팀에 이적시키기보다 타 리그로 보내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시즌 종료 후 케인의 이적이 이뤄진다면 단짝 손흥민과 작별 인사를 나눠야 하는 케인이다. 손흥민은 지난 2015에서 2016 시즌 토트넘에 합류했다. 첫 시즌은 고전했지만 적응을 마친 그는 2016에서 2017 시즌 리그 14골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으로 케인을 도와 공격을 이끌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지난 2021에서 2022 시즌 리그에서 23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케인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들어낸 골은 46골이며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어떤 선수들보다도 많은 기록이다. 8시즌째 합을 맞추고 있는 케인과 손흥민이다. 하지만 케인과 달리 손흥민의 이적설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케인의 이적이 유력함에 따라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작별 인사를 나눠야 할 수도 있는 둘이다. 이건 선 억울하지. 1400억 연골과 비교. 손흥민도 그랬으니까. 미하일로 무드리크를 향한 엉뚱한 변호가 나왔다. 무드리크는 첼시에 오기 전까지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선수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 첼시로 입성한 무드리크는 이번 시즌 전반기 우크라이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12경기 7골 6도움을 기록했으며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서는 6경기 3골 2도움을 기록했다. 리그뿐 아니라 유럽 대항전에서도 맹활약한 무드리크에게 자연스럽게 빅클럽들이 접근했다. 대표적으로 아스널이 가장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샤흐타르는 무드리크를 쉽게 보내려 하지 않았다. 아스널과 무드리크 측은 이적료 9,500만 유로, 약 1,377억 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첼시가 무드리크를 가로챘다. 첼시는 이적료와 보너스를 더해 1억 유로, 약 1,449억라는 막대한 금액을 제시했고 샤흐타르와 무드리크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막대한 이적료로 첼시에 입성한 무드리크는 첼시의 공격진에 힘을 보탤 주역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겨울 이적 시장에 첼시로 입성해 현재까지 리그 13경기를 뛴 무드리크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다. 그에게 투자한 금액에 비교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무드리크가 곧 반등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이 톰 콜리는 무드리크가 곧 자신의 값어치를 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콜리는 가격표를 제쳐두고
무드리크는 첼시의 새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아래서 분명한 무기다 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손흥민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첫 시즌 활약을 예시로 들었다. 매체는 손흥민은 그의 첫 해에 4골로 평범한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그는 다음 시즌 리그 14골을 넣었다. 그 이후부터 손흥민은 매 시즌 최소 10골 5도움씩을 기록하고 있다 고 밝혔다. 손흥민도 첫 시즌에는 부진했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 맹활약을 펼쳤던 것처럼 무드리크도 다음 시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무드리크와 손흥민의 이적료를 감안할 때 적절한 비교인지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성할 당시 3천만 유로, 약 434억 원, 위 이적료를 냈다. 무드리크가 1억 유로, 약 1449억 원, 첼시에 합류한 것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다. 물론, 이적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좋지 않은 경기력의 이유가 되지는 않지만, 무드리크의 가격에 비하면 이번 시즌 그가 분명히 실망스러운 활약을 펼치는 것은 사실이며, 손흥민과의 비교가 적정한지는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다. 3. 진심일까? 나폴리 레전드, 호들갑 떨지마. 김민재 반값이면 좋은 12질비에. 진심일까? 나폴리의 레전드, 마우로 밀라네세의 평가였다. 김민재는 올 시즌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다. 나폴리는 33년 만에 감격스러운 리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나폴리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레전드, 고 디에고 마라도나가 활약하던 1986에서 1987 시즌, 1989에서 1990 시즌 이후 세 번째다. 중심에 김민재가 있었다. 한국인 최초로 스쿠데토를 차지한 김민재는 시즌 내내 팀의 핵심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레전드 쿨리발리가 첼시로 떠나자 대체자로 영입된 김민재는 적응기도 없이 빠르게 팀의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9월 김민재는 세리에 A 이달의 선수에 뽑혔다. 2019에서 2020 시즌부터 시상한 세리에 A 이달의 선수의 아시아 국적 선수가 선정된 것은 김민재가 최초였다. 김민재가 중심을 잡으면서 나폴리는 이번 시즌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했다. 특히 공격적인 루치아노 스팔레티식 전술속. 김민재는 공격적인 수비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파비오 칸나바로, 알렉산드로 코스타 쿠르타 등 레전드들의 칭찬 릴레이가 이어졌다.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는 논쟁이 나올 정도로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나폴리 역대 베스트 11에 거론될 정도다. 당연히도 올 시즌 세리에 A 올해의 팀 후보에도 선정됐다. 수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당연히 B클럽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메뉴가 가장 적극적인 가운데 뉴캐슬, 첼시, 리버풀, 파리 생제르맹 등이 김민재를 주시 중이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메뉴의 타깃은 김민재는 올여름에 바겐세일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포브스는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은 역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센터백 이적료 중 10번째 정도 금액이지만 김민재의 가치를 생각하면 좋은 거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민재는 공중볼 경합 능력이 좋고 공을 가로챌 줄 안다. 빌드업 할 수 있는 패스 능력도 있다며 김민재는 수비수로 전성기에 접어들고 있다. 영국 무대에 적응하는데 거의 시간이 필요 없다. 병역 혜택까지 받았다. 그와 계약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다. 고 극찬을 보냈다. 나폴리는 김민재를 잡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아웃 조항 때문이다. 김민재는 지난 여름 나폴리에 입단하며 바이아웃을 삽입했다. 아레아 나폴리는 김민재의 계약에는 이번 여름 나폴리를 떠날 수 있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 아우렐리오 데 로렌티스 회장에겐 매우 실질적인 위험 요소라고 했다. 이어 김민재는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옵션을 행사하여 자유롭게 클럽을 떠날 수 있다. 해외에 한함. 김민재는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며 바이아웃 금액은 4,500만 유로에서 6천만 유로까지 다양하다. 가격은 구매자의 매출액에 대한 매개 변수와 연결된다. 고 했다. 김민재의 가치가 올라간 상황에서 현재 바이아웃 금액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나폴리가 아쉬워하는 이유다.
밀라네스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하다. 그는 18일 한국 시각 라디오 푼토 누오보쇼에 출연해 김민재의 거취에 대해 언급했다. 밀라네스는 나라면 김민재를 팔아 돈을 만들겠다. 그의 포지션에는 그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며 나는 김민재 거취와 관련해 호들갑을 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밀라네스는 호언장담했지만 김민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그 반값 이적료로는 더더욱 말이 안 된다. 4. 1승 1패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4연패 오른쪽 화살표 우측. 한숨 돌린 삼성. 6월 모든 팀이 완전체 되지만 18일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삼성 기아 간 시즌 6차전이 비로 취소됐다. 오전부터 라이온즈 파크에 조금씩 내리던 비는 오후 3시 무렵부터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라운드를 적셨다. 내야에 대형 방수포가 갈렸지만 굵어진 비에 내외야 곳곳에 물 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수차례 그라운드에 나와 상태를 살피던 박종훈 경기감독관은 오후 4시 30분 취소를 결정했다. 4연패 중이던 홈팀 삼성은 우천 취소로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삼성은 이승현의 부상 이탈, 김태훈의 부진 등으로 불펜 필승조가 크게 약화된 상황. 가급적 6월 완전체까지 경기를 가급적 덜하는 게 최선이다. 삼성은 이날 선발 예정이던 백정현을 19일 창원 NC전에 그대로 선발 투입할 예정이다. 19일 등록 예정이던 최하늘이 20일 NC전에 등판하고 에이스 뷰캐넌이 21일 NC전 선발을 맡는다. 삼성 박진만 감독은 전날 1점차 패배를 복귀하며 마지막에 잘 따라갔지만 아쉬웠다. 1승 1패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면서도 막판 추격전이 상승 흐름으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원했다. 이어 6월 되면 다른 팀들도 완전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전력이 완성된 상태에서 재미있게 게임을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며 6월 반격을 구상했다. 이날 퓨처스리그 경기를 마친 김현준이 라이온즈 파크로 이동해 2일군 선수단에 합류했다. 김재성도 다음 주 퓨처스리그 합류를 앞두고 있다. 허리 통증으로 말소된 이승현도 열흘을 채우면 올라올 수 있는 상태다. 5연패 후 대구로 넘어와 2연승을 하며 일찌감치 위닝 시리즈를 확보한 기아로서도 크게 나쁠 게 없다. 나성범, 김도영 등 부상자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기아로선 하루를 벌면서 광주로 이동해 키움과 주말 홈 3연전을 치른다.